근데 코셔 음식이 제가 볼 때는 과학적으로 막 건강한 음식을 먹어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뭔가 가려 먹는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바로 되고 그거예요. 예, 예. 제가 코셔 칼럼을 매주 한 번씩 헬스 컨슈머에 지금 엄청 예, 많이 쓰셨죠. 예, 예. 한 10번째 썼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건강식품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믿는 거는 있어요.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거면 이거 뭐 우리 몸을 상하고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음식을 먹게끔 했겠어? 하나님이 이 동물이 왜 좋은지 나쁜지는 설명을 안 해주셨지만 어쨌든 좋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초이성적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율법인 거죠. 그런데 이 코셔 음식은 기본적으로 골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코셔 동물, 코셔 물고기, 코셔 조류 뭐 이런 거 코셔로 만든 거야 되고, 그래서 그런 동물들이나 뭐 조류를 보면 다 초식 동물, 약한 동물들이에요. 네. 육식 동물은 없어요. 그 초식 동물들은 얌전히 풀 뜯어 먹고 쪼아 먹고 이 정도지 뭘 발겨 가지고 찢어 먹고 이거는 안 하잖아요. 그 원리는 뭐냐면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잔인한 동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는 잔인한 동물의 습성이 그 고기를 통해서 나한테 전이 된다. 인간한테 전이 되기 때문에 아예 초식동물만 먹게 하는 거고요. 물고기 중에서도 비닐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죠. 상어같이 비닐 없는 거 못 먹습니다. 코셔 지금 코셔는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이에요. 네. 채소나 식물, 동물, 조류. 그 다음에 가장 그 코셔 중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우유와 유제품과 고기를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 주방은 쌍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고기만 조리하고 한쪽은 우유 제품만 취급하는, 이걸 섞지를 못해요. 프라이팬도 같이 못 씁니다. 뭐 계란 후라이 하다가 뭐 고기 튀기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고기에 쓰는 후라이팬 따로 있고 우유 제품 취급하는 후라이팬이 따로 있어요. 심지어 싱크대에 설거지 할 때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두 쌍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 근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 유대인들의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아주 엄격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다 왜 그렇게 하라는지 몰라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음식에는 그 영적인 의미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스러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음식에는 그게 들어있지만 오픈되진 않아요. 근데 코셔 음식은, 하나님 먹으라는 음식은 그게 오픈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 먹음으로써 점점 하나님과 가깝게 간다. 그런 힘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음식은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좋냐면, 저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뭘 배우냐면 네. 음식 가려 먹어야 되겠다. 이제 코시 공부하면서 다른 음식 공부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몸에 좋은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만 찾아 먹어요. 네. 그러니까 좀 불량식품 같은 거를 먹어도 알고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르고 먹을 때는 막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먹어도 조금만 먹게 되고 먹다 말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리고 이 가려 먹는다는 발상 자체가 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공부, 배움 이거랑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네네. 그렇죠. 유대인들이 코쇼에서 그렇게 모든 걸 가리는 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거기는 물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모든 농사를 지을 적에 위에서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물을 살포하지 않아요. 땅 밑에 이렇게 호스를 꼽아서 그 뿌리에다 대고 정확한 양만 물을 줘. 점적 관수. 네, 예. 물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데, 그렇게 물이 귀한 나라에서 보니까 바나나를 키우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보니까는 쌀 농사를 해. 쌀을 키워. 그래서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수입해서 쓰면 굉장히 싼데 이렇게 비싼 물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바나나하고 쌀 농사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안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나 보다. 자기들 먹을 거는 자기들이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게 코시하고 관계된 것 같아. 즉 동물이나 식물을 키울 적에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집어넣는다거나 뭐 그 촉진제를 집어넣는다거나 혹은 양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뭐 GMO를 키운다거나 하는 게 코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작물을 키울 적에도 아마 코쉐의 원칙에 맞춰서 키우는 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거도 맞습니까? 그거? 연구 많이 하셨죠. 네, 코셔는 GMO도 이제 가리진 않아요. GMO라고 코셔 아닌 건 아닌데, 식물들은 일단 코셔라고 보는데 단 음식에 쓰일 때는 벌레 먹은 거는 안 돼요. 동물 같은 경우는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절반은 코셔고 절반은 코셔가 아닌 동물이 딱 4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온전한 코셔는 아니지만 그 특징을 2개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동물이 딱 4가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돼지, 그 다음에 토끼, 그 다음에 낙타, 그 다음에 바위너구리라고 돼 있어요. 이 4가지만큼은 절반만 갖고 있어요. 되새김질만 한다든지 아니면 굽만 갈라져 있다든지. 굽만 갈라져 있는 게 돼지예요. 네. 그 되새김질만 하는 게 낙타고 네네. 통굽으로 돼 있고. 네. 지금 어떤 동물학자가 이 성경의 분류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전 세계 동물을 다 뒤졌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딱 4개밖에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그걸 다 알고 놀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하나 코시 동물들 있잖아요. 되게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소, 양, 그 다음에 염소, 뭐 3가지가 주로. 사슴까지 가끔 포함하는데 사슴은 뭐 주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3가지 동물에 도살할 때도 코시 도살을 해야 되거든요. 동물의 특징이 있어요. 네. 이 동물들은 보통은 돼지 같은 경우는 정맥과 동맥이, 그러니까 뇌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목을 통해서 경동맥이 양쪽으로 돼 있어요. 바깥쪽 있고 안쪽으로 있는데 요걸 2개 다 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게 끊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동물들만큼은 가다가 핏줄이 머리로 들어갈 순간에 싹 합쳐져요. 하나만 끊어도 돼. 그리고 이제 보통은 기도, 식도, 그 다음에 핏줄, 경동맥이잖아요. 그게 딱 3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쪼르르. 그래서 한번 쓱 그으면 3개가 쪼르르 잘려요. 그러니까 포셔 동물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포셔 동물이 아닌 것들은 돼지 같은 경우는 경동맥과 경쟁맥이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시골에서 돼지 잡으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잖아요. 그게 돼지가 죽는 순간에 엄청난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코셔 동물은 이 3개를 한꺼번에 끊어주기 때문에 순식간에 죽어요. 고통이 최소화돼요. 그래서 이 동물 복지에 가장 좋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주장을 해요. 동물 복지에 좋다는 건 그걸 보고 먹는 인간의 복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고기를 안 먹으려면 뭐 채식 주제처럼 고기를 아예 안 먹는 게 동물한테 가장 좋죠. 네네. 근데 이제 고기를 먹는다면 그 대상이 되는 그 동물이 최소한의 고통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 코셔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요. 그거의 근거로는 동물이 죽을 때 호르몬 중에 뭐 아드레날린이나 흥분했을 때 아니면 공포를 느꼈을 때 각종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죽었으면 그 고기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먹었을 때 정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요즘은 밀식 사육에 대해서 살충제니 성장 촉진제니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그걸 다 먹게 됩니다. 그쵸. 심지어 그 사료로 이제 GMO를 먹기 때문에 GMO의 가장 문제는 글리포세이트라는 농약 성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먹게 되니까 인간이 최고의 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습성한 것들이 다 올라와요. 육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환경 호르몬적인 그런 게 많이 생겨서 성조숙증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고기를 먹어야 된다. 물론인들이 뭐 밀식 사육한 소는 코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근데 흠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흠이 있는 것들은 잡지를 않아요. 네. 잡아도 일반 정육점으로 팔고 다 조사를 합니다. 이제 밀식 사육에도 흠 없이 크면 잡아가지고 코시고기로 만드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지. 그 사육 환경까지 고려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주로 뛰어다니면서 풀 먹고 자라는 고기들이 건강하긴 하겠지만 이 코셔 율법이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문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음식인가 계속 생각하고 고르고 까다롭게 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걸 따르다 보면 결과적으로 건강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예. 해석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건강품으로 코셔 인증이 매우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할랄 푸드도 그래요. 네. 근데 할랄 푸드는 약간 좀 다르지만 네. 더 엄격한 게 코셔 푸드예요. 코셔 인증을 받으면 뭐가 좋냐면 일단 굉장히 안전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다는 거가 아주 소문이 났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음식을 만들 때 모든 그 재료부터 마지막 제품까지 이 과정 속에서 랍비가 일일이 다 체크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몸에 조금이라도 나쁜 거 있으면 그거 못 넣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회사에서 나왔는데 코셔 라면과 그냥 라면은 달라요. 그러니까 맛이 좀 달라요. MSG는 넣나요? MSG가 그 사탕수수로 만든 거라면 코셔거든요. 아, 예. 근데 그 사탕수수가 아니고 이제 인공으로 만들면 그게 몸에 안 좋다고 되면 그건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일일이 다 체크했다는 것이 굉장히 신뢰를 주는 거고 또 그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랍비나 또는 네네. 그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코셔 인증 전문가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랍비가 사인을 한 번 하면 이거 하나님이 사인했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음식이 좋다 그래도 그 만들 때 과정에서 조사, 검사 감시하는 이 사람이 부패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랍비는 거의 99% 유대인들은 믿어요. 코셔 전문가들도 랍비가 아니더라도 그 랍비 그쪽에서 다 훈련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 신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눈으로 직접 보고 다 일일이 다 그 항목들이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다 통과하려면요 아주 죽어나요. 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사람들이 신뢰의 조건으로 보는 거죠. 고쇼를 먹으면은 성인병이 현저하게 준다고 그래요. 비늘 없는 뭐 생선들, 예를 들어서 장어나 뭐 나나 사실은 맛있는 것들인데 유대인들은 못 먹어. 네. 그다음에 돼지고기도 못 먹어.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성인병이 이거를 즐겨 먹는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 다 배려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까 그 동물 4가지만 이야기해도 사람들 굉장히 놀래요. 세계에 그런 동물이 딱 4개밖에 없다고? 이게 단순히 음식을 제한해서 그 맛있는 걸 못 먹게 하는 게 그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고려된 뭐 몸에도 좋고 영적인 그런 것에서 좋고 음식 자체에서 전달되는 그런 나쁜 잔인함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그 중간에 순한 동물 중심으로 먹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고려된 율법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